자, 2020년 6월 2일 중수돌이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오늘은 바이오가 좀 많네요. 셀리버리, 그 다음 강스텐 바이오텍, 그 다음 차바이오텍, 그리고 웨클론, 제넥신 총 5종목 차트 분석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청해주시는 분들 혹은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셀리버리부터 볼게요. 자, 셀리버리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그 차바이오텍의 뉴스가 나왔던 그 희귀병, 그게 뭐죠? 피부로 시작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몸이 슬금슬금, 아무튼 그 불치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네, 아무튼 그거 관련주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대장주로 지금껏 많이 올라왔던 주식으로 알고 있고, 신고가 부분까지 갔다가 눌렸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 그림인데, 일단 월봉을 좀 보면 파킨슨병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이제 머리가 지금 똘이 되나 봐요. 자, 일단 흐름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신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인 거고요. 이 월봉상에 봤을 때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참 재밌는 거는 윗꼬리가 계속 연출이 돼요. 그쵸? 위에가 신고가인데도 윗꼬리가 계속 연출이 된다. 즉, 이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부담감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월봉 종가상 기준으로 보면, 이날 하루 조정을 받았던, 이 달 빼고는 올라오면서 종가의 몸통이 다 기존의 종가의 위에 있어요. 그죠?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도 올라오면서 이 종가에 어차피 위에 있는 거고, 이제 다음 달에 요런 봉이 출현할 거냐, 아니면 또 위에 몸통을 만들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그죠?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아무리 위아래로 흔들어도 어찌됐든 종가상은 어디로? 위에다 갖다 놓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손절자리든 뭐 드릴 때 종가 기준으로 드리는 것처럼 지금 월봉은 그런 모습이에요. 진님 어서 오세요. 그런 모습인 거고, 주봉상에 봤을 때도 기존의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였죠. 처음에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몸통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 72,000원 부근, 그리고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그죠?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 기준으로 중심값이 정해지는 거고, 위로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몸통을 여기 잡아놓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서 몸통을 하나 더 잡아놓고, 이 윗꼬리를 조금씩 먹어가는 그림인 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에 나왔던 이 고점의 몸통 하나 뺀 나머지는 뭐 했다? 다 잡아먹은 거예요, 매수가. 그죠? 흐름이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고, 일봉상에 봐도 크게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고, 대신 올라왔다가 이번에 이제 고점 10만 1,3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으면 눌릴 때 이 추세 하단까지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그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얘가 손절을 꼭 잡아야 되는 자리는 못해도 86,000원대예요. 못해도 86,000원대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입장에서는 91,000원, 9만원에서 91,000원을 단기적인 손절 자리로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런 그림인 거고요.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에 몸통을 일단 오늘 올라섰다가 살포시 밀린 그림이죠. 그럼 내일 밀고 올릴 거냐, 아니면 내일 하루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고 밀릴 거냐, 뚫고 올라가서 11만 3천원을 다시 확인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뭐 어디까지다 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냥 따져보면 그럼 한 11만 2천원에서 5천원 사이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11만 나오지도 않네요. 일단 뭐 그리지도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리지도 못하겠는데 11만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에 고점을 만들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이 위로 몸통을 올려놓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으로선 또 역사적 신고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무슨 기준을 잡기가 조금 그러네요. 어차피 신규 투자자가 들어가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어찌됐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게 되면 이 부담감이라고 하죠. 부담감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깠다 가다가 밀려버리면 이도저도 못하기 때문에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라는 거. 신규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에 한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단기적으로 그래도 나는 단타가 좋아요 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9만 5천원 부근인 거고요. 9만 5천원 부근, 굳이 이 9만 3천원까지 갈 필요도 없고, 기존의 고점 부근인 9만 5천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났을 때 한 번 더 슈팅 11만원 부근까지 확인을 해볼 수는 있는 자리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일단 목표가는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정도로 판단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신고가라서, 뭐 신고가라는 게 신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다시 11만원을 올라서서 또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또 뭐 10, 또 그때부터는 이제 라운드 피겨값으로 만원씩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다가 뭐 15만원까지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예전 그 신라젠처럼 신라젠 10만원 넘어가면서 결국엔 15만원 정도에서 처맞고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림을 또 기대는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 호가창도 얇아요. 뭐 단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얇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래도 메이저들한테는 이런 이 단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 그대로 그냥 유통 주식 수, 호가에 얼마나 걸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그거 뭐
무차별하게 밀어버리든 뭐 사든 어차피 지들 저기 뭐라고 자기네들 거 자기네들이 사고 하잖아요. 그 계속 요새는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전거래 해버리면 수수료만 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 신라젠 같은 게 호가창에 13만 원인가 15만 원이었을 때 10만 주인가 11만 주가 걸린 것도 있었어요. 그 위로 못 올라가게 한다고. 근데 뭐 그것도 뭐 한두 번에 그냥 훅 먹더라고. 어차피 지들 자전거래라. 그런 그림이라 아무튼 지금의 흐름은 괜찮아요. 분봉상에서도 이 밑에가 저점의 자리를 잡은 거고, 그죠? 94,000원대가 지금으로서는 저점의 자리를 잡은 거고, 그 박스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난 거고, 그쵸? 그럼 내일 개파락만 떨어져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난다라는 거. 10만원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은 나타난다라는 거고, 요 자리가 깨져서 내려오면 9만원대까지도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신규 투자자는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만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그때는 혹여나 손절 짧게 잡고 신규 투자를 해볼 수도 있는 그림이지만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업 투자자들이나 뭐 이런 고가놀이 신고가가 어찌 보면 덜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있으니까 뭐 손절만 잡고 대응하면 먹을 때는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신고가지 않겠습니까?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강스템 바이오. 자, 강스템 바이오텍 오늘 좀 상승을 해줬죠. 오늘 저 장중에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거 흐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좀 많이 빠졌죠. 그죠? 뭐 회사에 악재가 있으면서 하한가를 때렸고, 하한가를 때리고 나서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슬금슬금 흘러내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탄 그림이에요. 어찌 보면 기존에 횡보했던 자리를 올라타면서 레벨업이 한 단계 된 거예요. 기존의 이 회사의 가치보다는 훨씬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박스 자리, 장기간 박스 횡보했던 자리를 뚫고 올라서서 뭐한다?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인 거고, 또 하나의 박스를 뚫어서 올려다 놨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고 다시 한 차례 이 위에 있는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배열 차트니까 2평 따먹기 할 수 있는 건 다 따먹은 거예요. 횡보하다가 올라와서 2평 쳐맞고 밀린 다음에 올라올 때 여기 2평 따먹고 올라오려고 했는데 몸통이 위로 못 올라서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이평선 안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몸통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평 따먹기가 되고 다시 여기서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더 그러면서 이 이평도 따먹고 올라온 거예요. 따먹고 올라왔는데 그 다음 이평까지는 너무 갭이 많이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당연히 이제 갭 떨어진 자리니까 여기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림일 거라고 봐요. 이 자리 12,500원 정도에서 13,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뭐 어찌됐든 기존에 이 상승을 했던 매물대들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라는 거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이 딱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인 거죠. 오늘의 고점이 기존의 저점 자리인 거고 또 이평선이 내려 꽂는 자리인 거고,
그죠? 근데 월봉상은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그죠? 그럼 요 자리까지 11,400원 정도. 거기까지는 한 번 더 열려 있는 거죠. 뭐 오버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11,400원에서 11,7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조금 애매하죠. 지금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바라보고 도전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이 종목이 쳐 밀려서 다시 바닥을 내려갈 확률은 드물 것 같아요. 그럴 확률은 드물 거고 뚫고 올라서지 못한다면 그냥 얘는 기존에 고점이 있는 이 자리에서 뭐 한다? 그냥 박스 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올라서지 못한다면 박스 치면서 횡보를 좀 더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횡보해주고 계단식으로 올라서고 횡보해주고 계단식으로 올라서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계단식으로 요런 그림을 좀 나타내주면서 한번 빵 터져주는 게 좀 이쁜 그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이제 바닥 찍고 그쵸.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확실히 돌린 그림이 뭐다? 맞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대신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 또 오늘 제약바이오 위주로 종목을 좀 많이 가지고 왔지만 이번 달 6월 달에 이 아마케가 좀 있죠. 아마케가 6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하케나 이 제약바이오의 상승, 개개인의 호재가 나올 만한 이슈가 아닌 이상 그냥 전체적인 테마 장세를 좀 이루고 갈 수 있는 시장은 8월 달부터 나와요. 8월에서 9월 정도에 또 하케가 있죠. 그때부터 8월, 9월, 뭐 10월부터 11월까지 쭉쭉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 6월 달이고 6월 달에 하케가 6월 7일, 뭐 8일, 뭐 10 며칠까지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뭐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세는 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거든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개별 이슈라는 거죠. 개별 이슈. 이슈가 있는 놈만 갈 거고 이슈가 없는 놈은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올라왔다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린님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자리를 11,000 오늘 고점이 1,900원이었네요. 11,400원에서 12,000원 정도인 거고. 그래도 한 13,000원까지는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애매해요 자리가. 얘가 그럴 만한 이슈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차피 낙폭이 과대된 종목이라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어차피 이 구름대 안으로 이제 조만간에 들어간다고 치면 6월달 안에 들어가겠죠. 6월달 안에 들어가면 올라와야 할 매물이 많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는 뭐 100% 행보권이라는 상황인 거고 그 행보를 가기 전에 오늘의 자리에서 고점을 만들고 마무리 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윗골이 달면서 내려오면서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의 관점일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에스트 큐브 팔았습니다. 11,500원에. 좀 더 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팔았어요. 팔고 또 내려오면 또 봐야죠. 그냥 가면 말고. 3일 전에 사서 오늘 팔았습니다.
아무튼 그래 보여. 한 12,000원까지 밖에는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보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12,000원대 오버슈팅 나오면 12,500원 정도까지 만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평이 어느 정도 정리돼서 대시세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미쳤다고 얘가 14,000원까지 이 다음 2평 따먹으러 가야지라고 보기에는 이격도가 너무 차이 난다라는 거. 그죠? 대신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만원만 지지해주는 그림이 좀 나타나면 좋다라는 거. 오늘도 고점을 만들고 9,970원, 8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해줬죠. 그죠? 그러니까 만원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게 좋다. 왜? 이 평을 하나 따먹었으니까. 굳이 눌려놓으면 올라올 때 다시 만원대가 저항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횡보를 해주든 내일 한 번 더 슈팅을 쏴주고 마무리를 짓든 횡보를 해주든 하는 그림이 좋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차바이오텍 볼게요. 오늘 참 핫한 종목이었죠. 천당과 지옥을 가는 종목. 오늘 찌라시가 나오면서 찌라시가 나오기 전에도 기존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 차바이오텍 그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때 목표가를 어디로 잡았어요? 요 자리로 잡았죠. 많이 올라가면 28,000원대 갈 거고 27,000원, 28,000원대 갈 거고 오버슈팅 나오면, 그게 아니면 못해도 25,000원대는 최소 한번 찍을 거다. 봉 모양을 쌍봉을 만들어 놓고 바닥까지 눌러놓은 종목이고, 그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고점까지는 한번 간다. 그죠?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는데 그냥 줄기세포에 대한 이슈로 갔다라기보다는 그 파킨스병을 세계 최초로 치료제를 어느 정도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후 3시에 급하게 가더라고요. 급하게 가고, 분명히 세계 최초고 좋은 뉴스인데 장이 끝나고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팔았다라는 거죠. 장 끝나고도 누군가 파니까 누군가 계속 사줄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고, 그러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좀 버티는 척 하다가 살짝 풀렸다가 매집인가 라는 싶게끔 살짝 풀었다가 다시 상한가 부근을 갔다가 차바이오텍에서 우리랑 상관없다, 그 박사가 우리 쪽에 있었던 건 맞지만 기존에 같이 연구를 했지만 이번 연구에는 우린 참여하지 않았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 하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하한가 잔량도 한 50주인가요? 50억, 일십, 백, 천만, 10만, 50만 주 정도인가가 하한가 잔량으로 쌓였던 것 같은데, 아니네, 30만 주네요. 33만 주 시간에 잔량을 쌓아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거래량 좀 많이 터졌죠, 시간에서. 결국에는 이 찌라시가 나온 시점이 어디냐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딘님 어서오세요. 자, 기존에 올라왔던 요 자리랑 요 자리는 그냥 줄기세포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얘가 상승했던 흐름, 어차피 정고점을 한번 가야 된다라는 목표점이 있고, 6월달에 학회 이슈도 있고, 줄기세포라는 것 자체가 뭔가의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암,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세포 면역체계 그런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23,100원 혹은 23,600원 정도거든요. 23,500원 정도로 잡을게요. 기존에 이 내려오면서 눌렸던 자리, 요 자리 23,500원까지는 찌라시빨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요 자리는. 그러면
내일 오늘 종가 오늘 시간에서 24,000원 하한가를 때렸으니까 내일 24,000원에서 시작을 할지 그 위에서 살짝 올려서 시작을 할지 아니면 더 밑에서 시작을 할지에 대한 관점인데 23,500원 선에서 혹은 23,500원에서 23,000원 선에서 시가가 형성이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신규 투자자들도 좀 들어올 거고. 왜?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그림이니까. 그죠? 뭐 저번에도 그 SK 바이오랜드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죠. 얼마 밑에서는 38,500원 밑은 당장 바로 깨진 않을 거다.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못해도 기술적 반등이 4만원에서 4만500원 나올 거다. 정확하게 4만500원 부근 4만800원이구나 4만800원 부근 찍고 죽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며칠 내내 빠지다가 어제 변곡점이 생기면서 어제 오늘 소량 상승해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건데 SK 바이오랜드 차바이오텍도 매한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주식은 미친듯이 올라간 게 미친듯이 죽을 수 없어요. 분명 시간 내에서 물량이 많이 나갔을 거고 그죠?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다고 치고 그리고 동시호가에서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갔을 거고 그리고 장후 시간에서도 분명히 물량이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물량이 나가긴 나갔을 거지만 이 들어왔던 물량만큼을 그 동시호가 그리고 장후 시간에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 팔고 나갈 만한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량은 나가겠지만 나머지 들어왔던 물량은 남아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남아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하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에 대한 차익 실현도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그죠? 이런 자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 또 이번을 계기로 사실상 차바이오텍은 관여가 없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예전 써니전자 그 다음 남선알미늄 뭐 그런 종목들 보면 안철수랑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엔 가죠. 대신 조정은 온다라는 거. 조정은 온다라는 거고 갈 놈은 간다. 어차피 돈이 들어갔고 지들이 뭐 그 뉴스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를 모르고 있었던 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 어느 정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는 돈 있는 놈이 장땡이에요. 돈으로 밀어붙이면 기든 아니든 그게 현실이 되는 게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요 자리 26,800원도 아직 못 찍었어요. 오늘 상한가하고 내일 갭 뜨면서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날지 찍고 빠질지를 기준 잡을 수 있는 관점이었는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의 하한가를 갔다라는 거 그런 개념인 거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23,000원, 23,500원, 23,0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해서 한 차례 올라올 거다. 올라왔을 때 뭐 뚫고 올라갈 만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슈가 있지 않는 한 뭐 단기간에 뚫고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그림만 나타나면 또 한 차례 튀어 오를 수 있다.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셔도 돼요. 라고 보셔도 돼요. 왜 그런 관점으로 보냐면 얘는 패턴이 있어요.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패턴은 기존하고는 다르게 요때 찌질했던 생활을 하던 모양과 다르게 시세를 분출하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얘는 죽을 때 무조건 쌍봉을 찍고 죽어요. 죽을 때
상승을 시켜놓고 한번 눌러서 어느 정도 물량을 털면서 또 물량을 사는 척 했다가 눌러요. 쌍봉 올라와서 고점을 만들고 눌렀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쌍봉을 만들고 죽어요. 그죠? 외봉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렀다가 모양을 만들고 쌍봉을 만들고 죽던지 뚫고 올라서서 지지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뚫으면 31,000원까지 또 볼 수 있어요. 3만원에서 31,000원까지. 이해되시는 그림인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일까라고 좀 보면 내 시가가 어디서 시작을 할 거냐가 중요한 관점일 텐데, 조금 애매하네요. 내일 시가가 만약에 23,000원 밑에서 시작하는 그림이 나오면 고점 기술적으로 먹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 24,000원에서 24,300원 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가 그냥 24,000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땅땅땅 가가지고 그러면 25,000원에서 25,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눌리든 지지를 받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내 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 시가가 일단 시간의 잔량 보면은 한 13%, 14% 정도는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13%, 14% 정도 떨어지면 얼마예요? 오늘 고점이 216,650 여기 곱하기 0.14 3,730원이 빠지면 빼기 이렇게 계산이 안 되네. 6,650원. 그만 23,000원이네요. 그쵸? 23,000원 부근에서 시작을 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네요. 요 정도 자리. 여기서만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 24,000원, 24,500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더 이상을 글쎄요, 이상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은 못 넘어올 거고, 당연히 많이 오버슈팅 나와야 26,0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온 거라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어찌됐든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을 기회로 슬금슬금 올라와서 물타기를 할 때 못했다면 어이씨 이거 눌리면 해야지 했는데 못했다면 이번을 계기로 어느 정도 물을 타고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응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다시 한 차례 쌍봉 비스무리한 그림을 한번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19,000원대나 2만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밀렸다가 자리 잡고 횡보 조금 하다가 올라오는 요런 그림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시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웨클론 볼게요. 오늘 웨클론도 슈팅이 나왔죠? 자, 기존의 자리대 요 자리대 예전에 이 웨클론도 한번 종목 분석을 했었죠. 종목 분석을 했고 요 자리대 요건 매집이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서 저희는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그 뒤로 쳐다도 안 봤어요. 그쵸? 쳐다도 안 보다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가상 43,000원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크게 무리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 선 그어놨던 자리인 거고 선 그어놨던 자리인 거고 그냥 하나의 박스권 장세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종가상 이탈은 다 어느 정도 이탈은 하지만 종가상 어디? 이 43,000원 위로 갖다 놓는다는 거. 그죠? 놓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뚫고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선 올라올 만큼 올라서니까 기존에 이 상승했던 고점을 뭘로 감싸요? 몸통으로 감싸죠. 이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거래량이 적으면 거래량이 이것보다 더 많이 터졌다면 몸통의 길이가 길었을 거고 거래량이 그래도 좀 덜 터진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를 메꾸는 거고 만약에 거래량이 요 정도 터지면서 여기까지 뚫었었다면 윗골이 달고 몸통은 요 정도에 있을 거예요. 요 정도. 요 정도의 몸통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윗골이었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요. 월봉상 봐도 1차적이요. 여기 일단 못 뚫었네요. 65,000원. 65,000원을 뚫지 못했다. 그러면 얘는 또 한 차례 요 안에서의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중간값이 요 정도 자리에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정도 자리인 거예요. 그죠? 일단 고점을 박스에 상단을 확인했고 아직 이 월봉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모양새인 거고요. 주봉을 또 살짝 보면 기존에 매물이 많았던 자리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만 요렇게 보면 거기에 중간값을 대략 그어보면 최근에 나왔던 그냥 고점의 부분인 거고 그런 자리까지 한번 확인을 해줘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고 눌린 그림이에요. 눌린 그림이에요. 일봉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돌파 매매 기준이 된 거고 그럼 내일 얘가 조정을 어디서 받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조정을 어디서 받을 거냐가 중요한 거고 만약에 상승을 할 때 65,0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가 중요한 거고 65,000원 위로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 62,0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64,000원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어찌됐든 거래량이 오늘 들어오면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나 저항이 되는 자리고 여기가 꼭 지켜야 되는 자리가 됐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보면 요 자리예요. 그죠? 기존에 몸통 만들었던 자리. 그러면 얘가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미친다고 여기까지 쳐 내려와서 올라오는 그림이라면 그냥 다른 종목 사는 게 좀 더 수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의 자리로는 종가상 5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올라올 때 어디가 저항이 된다? 57,850원부터가 저항이 된다. 그리고 이 내려와서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올 때 54,500원도 저항이 된다. 그리고 이 57,900원 가기 전에 여기서 쳐맞고 밀릴 수도 있다. 57,300원.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54,500원에서는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얘가 올라올 때 요 자리를 지지받고 다시 한 차례 확인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한번 매물 확인을 했고 버텨준다라는 건 다시 한 차례 매물 소화를 할 만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럴 기회가 이번 6월 달에 이 회사 자체 내에 이슈가 있든 없든 이 바이오에 대한 테마를 살짝 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움직일 것 같은데, 오늘 뭐 얘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얘는 뭐 뉴스 나온 게 없죠 오늘. 아, 이거 나왔나 보구나. 암 예방 치료 관련 항체 일본 특허 획득. 6월 2일. 오늘 6월 2일이죠. 6시에 나왔네. 이 전에는 뭐 나온 거 없나? 특허권. 이게 일본 특허권이야. 여기서 특허를 내고 또 일본이 된 거야. 같은 거 같네요. 그쵸? 일본에서 미국 거를 뭐 해야지 무슨. 안 그래도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자, 뭐 어찌 됐든 간에 요 자리가 지켜야 될 지지라인인 거고, 종가상 웬만하면 지금 자리에서 혹여나 밀리더라도 그냥 살포시 여기 57,300원 정도에서 기존의 고점 자리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그림이 더 좋아요. 사실 보면 그런 그림이 좀 더 이쁘게 차트를 만들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가 57,200원이었나요? 57,300원. 그러면 지금의 모양으로 이날 이 봉에 밑골이 달았던 자리, 요 자리 굳이 오늘의 저점을 확인할 필요 없고 이 윗자리에서 밀리더라도, 내일 혹은 아침에 좀 밀리더라도 지지를 받고 5일선 밑으로 깔고 11선에 한 차례 저항받고 5일선에서 버티다가 튀어 오르는 자리. 그러면 못해도 6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확률이 있다는 거야. 62,500원 부근까지. 62,000원에서 62,500원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여기서 뚫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무너질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무너지면 다시 또 횡보의 그림을 또 가는 거고, 요런 그림을 또 요런 식으로 위에서 버텨주면서 횡보의 그림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뚫고 올라서면 내일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차트가 올라왔다 누르고 나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자리까지 한 6만 얼마예요? 68,000에서 한 7만원 7만원 정도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뭐 회사가 나쁜 회사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얘도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 정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얘가 예전에 신라젠은 지금 저 멀리 출장을 갔지만, 신라젠이 예전에 신라젠 상승할 때 얘도 같이 움직였던 애 중에 하나거든요. 웨클론. 그러면서 요런 상승을 냈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엄청났죠 그때는. 그런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지금으로서. 그죠? 상장하고 나서 무슨 뭐 특별한 걸 한 건 없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죠? 뭔가 오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만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왔으니까 뭐 혹여나 나중에 다시 5만원 밑에까지 내려앉는다고 하더라도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 종목이 다시 한 차례 뭐 두드러 맞고 내려와서 다시 바닥을 기는 그림은 그닥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이 위에서 또 이제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근데 4만원대까지 이제는 만약에 밀리더라도 여기 46,000원 많이 빠져야 45,000원 선까지만 밀렸다가 횡보해주고 반등하는 그림이 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자리에서 여기까지 빠지면 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54,500원을 지켜야 될 자리로 꼭 보고, 그 자리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 차례 고점은 도전할 거다. 못해도 62,000원에서 62,500원은 한 번 더 확인할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넥신 볼게요. 자, 제넥신 우연찮게 3일 전? 2, 3일 전인가 차트를 돌려보다가 방송 중이었죠. 그때 녹화 중에 제넥신이라는 차트를 살짝 보고 차트 이쁘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오늘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해주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음봉탕들이 뭐다? 매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지만 하도 장중에 이 지랄 발광을 많이 했죠. 윗꼬리, 그러니까 요새는 단타 잘못 들어가면 쳐 물리는 시장이에요. 그만큼 지수는 상승을 하지만 이 상승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밀려도 이상하지 않고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고 더 올라갔으면 하는데 뭔가 불안한 그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살짝만 이렇게 긁어주면 우르르르 쏟아지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살짝만 건드리면 나 수익 실현 할래, 아니 나 손절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터지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부부가 살면서 대화를 안 할 뿐이지 남들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짧은 대화는 하지만 예전에 크게 싸웠던 거에 대해서 화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한번 걸려라, 너 씨발 죽인다라는 그런 관점의 시장이라서. 자, 제넥신 보면 일단 차트는 좋아요. 차트는 좋은데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요런 그림으로 나타났던 자리라면, 자, 기존의 고점을 넘어섰고요. 그쵸? 고점을 넘어섰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의 영향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까지 기존에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한 다음에, 그죠? 오늘 추세를 넘기려다 못 넘겼네요. 하락을 한 다음에 요 자리에서부터 빠졌어요. 그쵸? 요 자리에서부터 빠졌고 그 자리를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한 차례 뭐예요? 고점을 높여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저점도 높여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실제적으로 빠진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못해도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칠 확률이 있다라는 거야. 85,700원 정도까지. 원을 그린다 그랬죠. 거래량 없이 빠졌기 때문에 원을 한번 돌려줘야 돼. 왜? 얘는 아직 원을 못 돌렸어요. 그냥 1차적인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를 어디로 봐야 돼?
여기 기존에 음봉 떨어졌던 구간, 이때는 매집이 실패했죠. 실패를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1차적인 목표가에 대해서 확인을 요 자리에서 살짝 하려다가 갭을 띄워놓으니까 쳐밀리고. 이게 이런 종목들은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갭이 뜨면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하도 기존부터 쳐 물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본전가 오면 던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던지기 바쁘다. 던지기 바쁘다라는 거고, 상승 자리, 시점 자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락 자리. 상승했던 기간보다 하락했던 기간이 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얘는 상승을. 오, 많이 상승했네요. 그래도 다시 한 차례 횡보를 했으니까 뭐 이래나 저래나 요 자리에서 봐도 상승한 만큼 하락을 한 구간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 차례 횡보까지 했던 구간이 발생이 됐으니까 말 그대로 하락세는 진정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월봉상에 봐도 일단 87,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열려 있는 자리예요. 그 뒤에 한 차례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는 뭐 그때그때 지켜봐야 되는 자리겠지만, 어찌됐든 추세를 슬금슬금 우상향으로 다시 또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이다. 그리고 기존에 올라왔던 이 고점 자리를 몸통으로 뚫고 올라섰다라는 거. 그러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위에서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를 이 추세를 다시 다 돌려놨다라는 거고. 그죠? 추세를 돌려놨다라는 거. 대신 그래도 뭐가 많아? 매물은 많다라는 거. 확실하게 장땡봉으로 떨어졌던 구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죠. 저항. 여기 저항. 그죠? 87,000원에서 9만원까지 혹은 10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 자리예요. 거진 10만원 부근까지. 여기 윗꼬리 찍었던 자리까지는 뭐 정확하게 딱 저기를 찍고 밀릴지 그 부근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어찌됐든 이 85,000원은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적으로. 그 이제 이 위부터는 뭐 분할로 정리해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안정적이겠죠. 뭐 100% 물량 다 가지고 가갖고 아직 여기 안 찍고 요 정도 가서 밀린다고 해서 이거 다시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요러고 빠지는 확률도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오죠. 얼마 전에 뭐 어떤 분 개인적으로 연락 오셔서 넥스트비티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래 투자하셨다고 하시는데 이제서야 변곡점 나왔네요. 오래 투자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안 파셨대요. 딱 봐도 저항인데. 그죠? 올라와서 고점 만들었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내려올 때 지지받았던 자리고, 요 자리에서 안 파셔갖고 결국에는 본전가 부근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응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먼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그런 것처럼 뭐 어찌됐든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으로 보면 얘는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 현재가 유통 주식 수가 다른 이 단가에 비해서 그렇게 적어 보이진 않는 물량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높으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유통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얘는 패턴을 보면요,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밑에서부터 쭉 패턴을 보면요, 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간다라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종목인 거예요. 얘는 얘를 건들고 있는 메이저 세력 주포 자체가 흐름 자체를 말 그대로 얘는 뭐 개관이나 외국인이 기존에 이 뭐라 그럴까요, 메이저 세력을 했던 종목일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추세를 만들면 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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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 그죠? 한번 추세를 만들면 고고, 얘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면 무조건 그 다음날 꼬라박는다. 얘는 급등이라는 거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보시면 돼. 왜? 그만큼 단가가 높으니까. 그만큼 단가가 높고 엄청난 막 호재가 있고 시장에서 막 인정받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 막 셀트리온 제약이나 요런 종목들은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요렇게 위로 올라와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급등의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급등의 놀이를 해요. 2, 3일이라도 최소. 그쵸? 요런 그림이 나온다고. 얘도 무겁고 훨씬 시총이 쟤보단 높지만 그래도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그러니까 뭐 그 차이죠. 실제적으로 나는 지방대를 다니는데 지방대에서 전교 1등이야. 전교 1등인데 쟤는 서울대를 다녀. 근데 쟤보단 내가 공부를 훨씬 잘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쟤보단 내가 공부 잘했는데 내가 집안 형평상 장학금을 받고 다니려고 지방대 수석으로 나는 들어간 거고, 쟤는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서울대를 간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대단하게 보인다? 지방대보다 서울대가 대단하게 보인다. 그죠? 얘는 그냥 지방된 거예요, 아직은. 기존에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이거는 고등학교 때의 성적인 거고, 지금의 대학으로 와서는 얘는 이제 지방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대에서는 엄청난 상승, 엄청난 성적을 과시하는 종목인 거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놓으면 다시 뭐한다? 들어온다. 오늘도 나갔다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20분봉으로 좀 보면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네요.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이 거래량이 적지만 뭐 거래량이 적든 안 적든 요렇게 합치면 요게 하나의 봉이 되니까요. 그죠? 요런 그림인 거예요. 그냥 쉽게 보면 요런 그림에서 몸통 자리 잡고 바닥 자리 잡고 거기에 뭐 중간값, 그쵸? 중간값에서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림인 거죠, 지금. 거기에 또 중간에 중간값을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웬만하면 지금의 이 중간값을 깨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야 다시 한 차례 오늘의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튀어 오를 만한 그림이라기보다는 한번 눌릴 확률이 높겠네요. 얘는 꼭 상승시켜 놓으면 이렇게 한 번씩 밀거든요. 한 번 올려놓고 다시 바닥까지 밀어놓고, 한 번 올려놓고 다시 눌릴 때 그 다음 고점이 있었던 그 윗부분인가요? 이건 좀 봅시다. 띄워놓고 봐야지 너무 멀리서 보니까 안 보이네요.
올라왔다가 눌렀고 다시 횡보하다가 올라와서 고점 만들고 눌렸고 눌릴 때 받아주는 자리가 이 정도 자리인 거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여기서 또 받아주고 다시 또 올라와서 눌리면서 받아주고 다시 또 올라와서 눌리면서 받아주고 한 7만 4천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7만 4천원대까지인데 웬만하면 7만 4천원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라 얘도 봉들이 다 좀 뭐라 할까요? 시장에서 소외될 것 같은 그림이네요. 얘는 7만 5천원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5천원. 음. 7만 5천원 정도 깨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 7만 5천원이 아니라 이거 한 7만 3천원까지도 한번 열어둬야 되겠네. 7만 3천원. 7만 3천원까지 열어두셔야 되겠네요. 지금 뭐 다른 흐름 당연히 다 제껴놓고 여기에 대한 흐름만, 최근에 들어왔던 상승의 흐름만 보면 어찌됐든 추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꺾인다면 7만 3천원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요때부터 한번 내려왔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바닥이었다라는 소리예요. 이 밑에가 내려오면 밑꼬리를 달았다, 즉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뒤에부터 반절씩 까먹어요. 밑꼬리를 올려놓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 장대양분을 쏟았고, 그리고 나서 또 내려올 때 여기 하나 나타나고 반절 까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딱 잘랐을 때 요 밑에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죠. 이제 올라오면서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요 밑에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단계 올라와서 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된다?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얘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던 9만원대 혹은 10만원대까지 가려면 7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좋은 거고, 혹여나 좀 더 밀린다면 73,000원대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지할 확률. 많이 밀려도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자리 71,500원 부근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반등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고점 82,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못 나타난다, 혹은 8만원도 못 올라서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럼 7만원대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될 거예요. 7만원. 7만원 살짝 깼다가 반등을 해주든 그런 그림이 나타날 확률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많이 못 올라선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을 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뭐 추세를 만들면 추세대로 가지만 그 추세가 한번 깨지면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 그죠? 항상 추세대로 갔다가 추세대로 깨지면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강하게 갔다가 눌리고, 강하게 갔다가 눌리고, 강하게 갔다가 눌리고, 강하게 갔다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 무턱대고 이렇게 막 직진하는 놈은 아니라서 올랐다 누르고 올랐다 누르고 올랐다 누르고를 반복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번 그어볼까? 올라갈 자리는 더 많은데.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73,000원은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대신 거기까지 오든 안 오든 간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한번 나왔다가 올라올 때 고점을 못 넘기는 흐름이 나타나면 잘해요 행보고, 아니면 눌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